안녕하세요. 직업정보론 교재에 나와 있는 거로 본다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기출문제까지. 자, 2015년도 1회차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72페이지 보면 1번 한국직업사전의 작업 강도 중 아주 가벼운 작업의 의미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직업사전에 보면 작업 강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작업 강도. 그래서 5단계로 되어 있죠. 아주 가벼운 작업, 그 다음에 가벼운 작업, 그 다음에 보통 작업, 그 다음에 힘든 작업, 그 다음에 아주 힘든 작업,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물리적 힘의 강도를 표시하는 것들을 최고로 봤을 때 최고 4kg까지, 그 다음에 가벼운 작업은 최고 8kg까지, 보통은 4kg였겠죠. 보통은, 그죠? 최고가 8kg니까 보통 4kg. 그 다음에 보통 작업은 최고가 20kg까지입니다. 보통은 10kg 정도. 그 다음에 아주 힘든 작업은 최고가 40kg까지다. 힘든 작업이 이렇고 아주 힘든 작업은 40kg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 강도할 때 요 물리적 힘의 강도 48, 20, 40 이상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벼운 작업의 의미는 1번은 아니죠. 최고 40kg는 뭐예요? 그러면 최고 40kg가 들어 올리는 정도. 그러면 예, 힘든 작업이겠죠. 1번은 힘든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맞겠죠.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4kg 정도의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이게 가벼운 작업이죠. 그 다음에 최고 20kg의 물건을 올리고 최고 20kg를 했으니까 여기죠. 3번은 보통 작업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최고 40kg의 물건을 올리고 40kg 이상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는 정도. 이것도 힘든 작업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40kg 이상이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직업의 정규 교육, 숙련 기간, 직무 기능 등의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에 있어서 정규 교육이나 숙련 기간, 직무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직업 정보가 뭐가 있어요? 예, 직업 사전에서 제공해 주고 있죠. 직업 사전. 그죠? 그 다음에 3번 취업자 400만 명, 실업자 2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가 200만 명일 때 경제활동 참가율은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래서 제가 시험 보러 갈 때 계산기 들고 가시라는 문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인구 트리 갖고 풀으시면 돼요. 인구, 노동 가능 인구죠. 노동 가능 인구, 비노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취업자가 400만 명이래요. 400만. 그 다음에 실업자가 2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200만 명이래요.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였나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그랬죠. 그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죠? 예, 노동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었던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노동 가능 인구도 없고 비경제 활동 인구도 없죠, 지금. 예. 그러면 맞춰 봐야 되겠죠. 자. 경제 활동 인구는 얼마예요? 예. 취업자 400에 실업자 200이니까 420만이겠죠. 그죠? 이거 200만. 그러면 노동 가능 인구는 얼마예요? 예, 620만이죠. 그러면 620만 분의 420만 곱하기 100 있죠. 예.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67.7%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계산 직접 해보세요. 예, 그러면 정답은 2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업률은 얼마일까요? 다른 문제도 풀어봅시다. 실업률. 실업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 경제활동 인구분의 경활인구분의 실업자인 거죠. 그럼 뭐예요? 예, 420만 분의 20만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 취업률은 뭐예요? 경활인구분의 취업자죠? 예, 그럼 얼마예요? 그럼 420만 분의 400만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 예,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분의 뭐예요? 취업자죠? 그러면 620만이었죠. 노동 가능 인구가 620만 분의 취업자가 얼마예요? 400이죠. 400만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비율을 구하는 것들을 이 인구 트리를 통해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트리를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것은이라기보다는 자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예,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것은 좀 그렇죠. 예, 첫 번째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일한 자. 예, 여기 취업자죠. 수입을 목적으로 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 이 취업자라 그랬죠. 취업자는 어디야?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시휴직자. 일시휴직자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거 지울까요? 일시휴직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예,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비임금근로자의 자영업자, 그 다음에 무급가족종사자, 그 다음에 일시휴직자, 그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자, 일시휴직자는 그러면 예, 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실업자 뭐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업학생, 예, 비경제활동인구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 예, 전업주부, 예, 전업학생, 예, 학생인데 학원만 하는 사람이야.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면 취업자로 잡힌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수, 예, 뭐 심신이 병약 환자, 그죠? 이런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 사실은 백수라는 용어를 안 써요.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구직 단념자로 나올 겁니다. 예. 다음은 5번.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산출물에 의한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입물에 의한 특성, 세 번째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죠. 그죠? 그러면 5번의 정답은 뭘까요? 2번이죠. 생산단위 활동 형태가 아닙니다. 다음 6번.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예, 말 그대로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들이 해고되지 않고 회사에서 나오지 않고 열심히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활동이 고용안정사업이에요. 그래서 1번 지역고용의 촉진, 이게 고용안정 분야고요. 그 다음에 3번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이것도 고용안정 쪽이고, 그 다음에 4번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이 부분도 고용안정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2번 공과금의 면제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제시한 산업결정 방법으로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기출문제. 자, 첫 번째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활동의 조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급여 또는 설비 정도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산출액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조사 시점이 아닌 어떤 거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몇 번 강조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많았던 그 활동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 및 영리, 비영리를 다 포함하지만 가정 내 가사활동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 1번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 목적 이외에 일반 행정과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 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고, 산업분류는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과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사업체 단위는 공장, 광산, 상점, 사무소 등과 같은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가장 동질성이 있는 통계 단위라는 거죠. 이것도 맞죠. 다음 9번 한국직업사전에서 부가직업정보 중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종합,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 개념 또는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번 분석, 조사하고 평가하며 평가와 관련된 대인적 행위의 제시가 빈번하게, 대인적이 아니고 대안적이죠. 대안적. 이거 또 오타 있네요. 대안적 행위의 제시가 빈번하게 포함된다. 그 다음에 계산, 사칙연산을 실시하고 사칙연산과 관련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보고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수를 세는 것을 포함한다. 이게 잘못됐네요. 수를 세는 것은 사칙연산이 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요. 수를 세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10번 실기능력이 중요하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면 이론적 지식 없어도 되는 것들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능사는 이론적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한국직업사전의 직무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무기능 DPT죠. DPT. 그죠? 데이터, people, thing 해서 데이터는 자료고 people은 사람이고 thing은 사물이죠. 그래서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1번에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작업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업환경. 작업환경은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환경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작업환경 뭐가 나오냐면 고온, 저온, 다습, 그 다음에 위험 요인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해당 작업자가 느끼는 정도예요. 난 추운 데서 일해서 저온이다, 춥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더운 곳에서 맨날 일해서 매일 덥다. 그럼 고온이에요. 그 사람 느끼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작업환경의 측정은 조사자가 느끼는 신체적 반응 및 작업자의 반응을 듣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환경은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 사업체의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시원한 곳에서 일한다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춥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추워. 그게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작업 환경에서는 저온, 고온, 다습, 소음, 진동, 위험 내재, 대기 환경 미흡 이런 등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3번 한국 표준직업 분류의 대분류에서 직능 수준 4직능 수준 혹은 3직능 수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직능 수준과 한국 표준직업 분류의 대분류 연계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라. 그래서 직능 수준, 그죠? 정규 교육, 그죠? 직무 능력, 그 다음에 대분류 연계. 그래서 제1 직능 수준은 초등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고 9번 단순 노무 종사자, 그 다음에
제2 직능 수준은 중등교육. 그래서 3번에서부터 8번에 해당하는 거죠. 사무종사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직능과 4직능. 3직능은 중등교육 플러스 1에서 3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고 4직능은 학사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3과 4는 1번 관리자와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직능 4와 직능 3이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1번 관리자나 혹은 2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연결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은 다 제2 직능 수준.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죠, 지금. 예. 다음에 14번 내일 배움 카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말로는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라고 부르죠.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훈련비의 50에서 70%는 정부가 지원하고 30에서 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 경호원, 비서, 사무보존, 자무는 자비부담률 조정 분야에 해당한다. 예, 다른 건 맞는데 경호원이 좀 잘못 들어가 있네요. 경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에 보면 내일 배움 카드의 자비부담 비율은 임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비서 및 사무보조원, 회계 및 격리사무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국가기술 자격 검정 중 기사응시 자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1번 기능사 취득 후 실무가 3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1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예정자에 맞죠. 학력으로만 따지면 순수하게 학력으로만 따지면 4년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산업기사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돼요. 예. 산업기사를 취득하거나 혹은 산업기사 수준의 교육을 받고 나서는 실무가 2년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실무 2년이 빠져있죠. 그 다음에 2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는 실무가 2년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다음에 16번 국가직업훈련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망은 직업훈련에 관련된 것은 HRDNet입니다. 예,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죠. 그래서 자기 개발, 직무 능력 개발에 관련된 건 HRDNet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직업사전의 구성은 첫 번째는 직업 코드입니다. 두 번째는 본 직업 명칭, 세 번째 직무 개요, 네 번째 수행 직무, 다섯 번째가 부가직업 정보입니다. 부가직업 정보에 뭐가 있었나요? 굉장히 많죠. 정규 교육, 그 다음에 숙련 기간, 그 다음에 작업 강도, 그 다음에 직무 기능, 그죠? DPT라고 하여튼 이런 등등등등등 해서 12가지 정도가 속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17번은 뭐예요? 부가직업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직업 코드, 수행 직무, 본 직업 명칭은 본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정규 교육만 부가직업 정보에 속해 있는 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구성 요소를 물어보기도 해요. 다음은 18번.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서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 아닌 것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다시 한번 합니다. 직업 분류 원칙.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 있다라. 그죠? 그다음에
포괄적인 업무 종사자. 예, 포괄적인 업무 종사자는 첫 번째가 주된 직무. 예, 두 번째는 최상급 직능 수준. 예, 세 번째가 뭐였나요? 예, 생산 업무 우선원칙이었죠. 그 다음에 다수직업 종사자. 다수직업 종사자는 첫 번째가 취업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수입이죠, 수입. 세 번째가 조사 시점 대비 최근 직업. 그죠? 최근 직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순서 배열이었죠. 예, 첫 번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에 의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먼저 나오는 산업부터 먼저 줄게.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두 번째는 특수와 일반이 있다면 특수부터. 세 번째는 직능, 유형, 수준, 종사자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자, 19번 문제는 뭐예요? 한 사람이 18번부터 봐야죠.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 아닌 것은 예,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럼 뭔가요? 정답이 예, 1번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이것은 포괄적인 업무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 것은 예, 문제만 달리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문제도 다수직업 종사자입니다. 한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한대. 다수직업 종사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취업 시간이었던 거고 두 번째 수입, 세 번째가 최근 직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번 경력이 많은 직업을 선택한다. 사실 18번과 19번 둘 다 다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건데 문제를 살짝 비꼬아서 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워크넷 채용 정보 검색에서 기업 형태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나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은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업이야. 그러면 외국계 기업만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업을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메뉴에 없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강소기업도 있고요. 외국계 기업도 있고 일학습 병행 기업도 있고요. 공기업도 있고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견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강소기업이라는 걸 여러분들 혹시 못 들어보셨다면 강한데 소기업을 짧게 그냥 강소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렇게 강소기업이라고 인증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따로 볼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15년도 1회차까지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재에서 풀어본 기출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2013년도가 됐든 2015년도 2회차가 됐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구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조금 더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를 보시고 좀 더 푸시고 그 다음에 풀면서 본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 정답만 풀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해보는 노력을 하신다면 굉장히 나중에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쉽게 풀 수 있고 또 2차 시험에 갔을 때도 훨씬 더 쓰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신 거를 반드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